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포치입니다. 자, 우리 대형통신 오늘도 장중에 지금 마이너스 11% 가까이 밀리는 투매가 지금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죠. 특히 지금 4거래일 연속적 하락 때문에 정말 심리적으로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앞선 영상에서 분명히 짚어드렸던 부분이 있죠. 자, 고점 구간에서 쌍봉의 신호가 포착이 되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 조정의 흐름을 경고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제가 예고해드린 핵심 뭡니까? 주가가 이제 밀리게 되면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렇게 깨지고 밀리게 되면 이제 이격과다가 벌어지는 낙폭과대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차례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그 시나리오대로 어느 정도 이제 이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아주 살짝 이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는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래 꼬리가 달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주님들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가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달아준 이 꼬리가 정말 찐바닥이 맞는지 바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지금 나오는 이 반등이 다시 한번 대세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그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하락폭에 대한 단순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것인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형광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대형광통신은 이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 추세에 대한 걸 이제 계속 추적 관찰해드렸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7,000원일 때도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특히 이 공포 구간에서 이제 13,000원일 때 이때도 이제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대한 상승은 정말로 이제 온전히 먹어왔었던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 고점 징후가 포착이 되었을 때 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기 이제 욕심 부릴 자리가 아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하면서 이제 분명하게 경고를 해드렸던 자리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연일 투매가 쏟아지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은 아래 꼴리가 달리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가장 강조했던 핵심 이름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평선에 대한 이 회귀 법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이동평균선이라는 평균값에서 위로 이렇게 과하게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한번 평균값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귀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대형통신이 정말 그 흐름을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잘 보여주기도 했던 종목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 조정에서는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가 대입을 했던 다른 형태로 이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딛고 이동평균선 회귀 법칙에 따라서 위로 뻗어나갔어야 되는데 최근 시장 어때요? 극심한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힘을 쳐줘야 되는 라인에서 그러니까 이때도 못 치고 지지를 받고도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주포들이 이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깨버린 거예요. 깨버린 거. 이걸 이제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상승 파동의 미달 파동이다. 혹은 상승에서 트랩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마치 더 갈 것처럼 개인들을 속여놓고 아래로 꺾어 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랩이 한번 이제 발생하게 되면 실망 매물과 그리고 투매가 단번에 엉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급하게 하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 영상에서도 이 21이동 평균선이 그러니까 쉽게 무너질 거다. 오히려 우리는 이 자리에서는 깨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과매도 국면에 진입할 때 이 반등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 이 시나리오를 계속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말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장중에 살짝 꼬리가 달아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좀 본론 들어가서 그럼 이 구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돈을 벌었던 이 앞의 방법과 좀 다르게 우리가 거래를 하셔야 돼요. 상승에서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힘을 추종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반대죠. 주가가 이제 아래로 이격을 과하게 벌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귀 법칙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꺾이는 과정 속에서 다시 위로 회귀를 하는 이 흐름을 우리가 노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대시세의 이 연장선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추세가 나오고 깨진 거야, 깨진 거. 그래서 철저하게 그냥 낙폭과대 국면에서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노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강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이제 찐바닥은 절대 아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던 겁니다. 자, 이유가 왜겠냐? 추세가 이제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앞에 이 고점, 그러니까 호재에 속아서 지금 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한 악성 매물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상승 추세에 취해 있어서 대한항공통신은 결국 뭐 얼마를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량 이제 쥐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미 하락 각도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강한 이 본전 심리가 발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나오고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 제가 어제도 뭐 비교를 해드렸지만 뭐 우리 기술 같은 거죠. 급격한 상승 속에서 이제 하락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추세가 꺾였다라는 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매수가 들어오는데, 근데 그게 고점을 높이는 파동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꺾이는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자, 물론 대한항공통신은 뭐 위치적으로 다르긴 합니다. 이 패턴 자체가 다르긴 해요. 우리 기술은 우상향이 이제 죽어버린 종목이라고 하면 대한항공통신은 아직은 이 추세가 이제 살아있기는 해요. 자, 그럼 이제 영상을 보시는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이제 언제 안심을 하고 좀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이 찐바닥은 언제 나오는지 뭐 이게 가장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들 세력이 이제 설계하는 찐바닥은 이제 오늘같이 이 아랫꼬리를 달아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형태로 발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세력들이 진짜로 이 방향을 틀어 올려줄 때는 자, 반드시 이 바닥 테스트라는 그 과정을 거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정한 핵심 가격을 굳건하게 지지를 받는 그런 흐름들이 좀 증명이 되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최소한 며칠이라도 뭐 하방 경직을 확보하면서 그런 이 바닥 따지기 구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전환의 흐름에서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린 하방 경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일정 가격대에서 이렇게 지켜주는 흐름들, 이걸 이제 선으로 나타내면 하락과 반등과 이번에 다시 하락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린다라는 거죠. 이번에 전환에서도 보시면 저점 찍고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들이 최소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봉으로 반등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V자 반등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한항공통신 지고 계시거나 뭐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성급하게 지금 매수에 대한 물을 타기보다는 제가 말한 대로 바닥 테스트가 좀 완성이 될 때까지는 좀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맥점 분봉에서는 그 흐름이 이제 더욱더 명확하게 발생이 되는데, 자, 낙폭과대에 따른 일시적 반등이 오늘 장중에 치고 나오긴 했죠.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정확히 맥점에서 저항을 받고 돌파에 대한 흐름이 안 나오니까 다시 주가가 현재도 여전히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벽이 아직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맥점 분봉에 대한 강력한 돌파, 그리고 안착, 그리고 나오는 이 전환까지, 이 흐름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첫 번째 구조조차도 현재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 앞의 조정과도 같은 거죠. 전환이 나올 때는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주가가 이 노란 밴드를 확실히 치고 가면서 돌파, 안착, 그리고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게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라 하더라도 돌파와 안착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 반등이라도 먹은 겁니다. 뭐 아직도 이제 그러한 흐름이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특정 섹터로만 자금이 미친 듯이 쏠리는 이 극단적인 이 수급 쏠림 현상까지도 발생하는 국면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저점대에서 뭐 반등을 노리는, 그러니까 예측성 매매가 아니라 지금 이제 돌파를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확인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자, 물론 대한항공통신 이번 시장에서 가장 또 강력하게 돈을 빨아들였던 초강세 주도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 속에서 분명한 기술적 반등은 존재를 하긴 할 겁니다. 아직은 돌파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작업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맥점 분봉에서 이제 수요일이 되겠죠. 수요일 날에 세력들이 마침내 이 매도세를 좀 이겨내고 결정적인 이 돌파에 대한 흐름이 발생이 된 순간, 그때 이제 추세 전환을 시작합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빠르게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타이밍 고점에서 이제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평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최고의 이 추가 매수의 극점이 되겠고, 지금 저와 같이 안전하게 새로운 파동의 시작을 기다리는 신규 매수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하락 막바지 흔들기 구간 세력들에게 심리적으로 털리지 않고 진짜 이 찜 바닥에 대한 신호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돌파 시그널이 나올 때,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 그 신호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정코치는 지금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계속적으로 반등에 대한 흐름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블레이킴증권 명예호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0,000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0,000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빨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한이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종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